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시장의 다시금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퍼지면서 그래도 다수의 코인들이 오름세로 돌아섰고요.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는 튀어오르는 코인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완연한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도 곳곳에 변수가 남아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오늘의 코인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상승불 켜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21%, 그리고 나스닥 지수까지 0.45%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까지 그려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일단 고용시장이 위축됐다는 데이터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번에는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다만 월요일장의 상승이 랠리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이겠죠.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연준이 매파적인 금리 인하 기조를 펼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예측보다는 확인 후에 대응이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부터 또 눈에 띄는 도지코인의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내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11만 2천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주요 유동성 구간을 돌파했다라는 점에서 현재 흐름이 의미가 있다는 분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내에서의 유동성을 놓고 봤을 때 10만 9,500달러에서 11만 달러대 이 구간의 유동성이 집중돼 있었는데 이 11만 1,000달러 라인이 확실하게 저항선으로 여겨졌다라는 점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온 상황이고요. 또 단기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역 헤드앤숄더 패턴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저항선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저항선은 11만 5천 달러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간 차트에서 50일 이평선과 만나는 부분이 이 지점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번 주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수가 남아있다라는 거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세 시나리오를 착착 따라가게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여기에 또 ETF 승인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라나 스테이킹 ETF를 선보이기도 했던 렉스 쉐어스가 이제는 오스프리 펀드와 협력을 해서 지난주에 도지 ETF를 신청을 했는데요. 다른 암호화폐 ETF와는 다르게 이 SEC의 승인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을 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승인이 될 수 있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빠르면 이번 주에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도지코인의 가격, 주요 코인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남아있다라는 건 도지코인에게도 예외는 아니겠죠. 과연 변수를 뚫어내고 개별적인 호재를 바탕으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도지코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11만 2천 달러를 넘어섰었는데 다시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잘 뚫어내야지만 그 다음에 11만 5천 달러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일 것 같죠.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조금 약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대장격으로 움직이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다른 코인들로 조금은 수급이 퍼졌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XRP 그래도 확실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슈로 살펴봤었던 도지코인 짙은 녹색 띄고 있습니다. 밈코인단에서도 전반적으로 오름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기대감을 조금 가져봐도 되나라는 시점에 와 있는데 전문가님과 자세히
자세한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의 전문가 심훈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금리 인하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는 제일 중요한 CPI 지수와 PPI 지수가 수요일과 목요일 발표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축포를 터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런 생각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의 지표까지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섣부른 움직임은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조금씩 기대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FOMC가 진행되면 당연히 금리 인하 되는 거 아니냐. 물가지표 나온다고 하더라도 잠깐 휘청이고 결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섣부르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수치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시장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확률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일단 25bp 인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B컷에 대한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죠. 예,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어차피 9월에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는 0.25%포인트냐 아니면 0.5%포인트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지금 0.25냐 0.5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우리 시장이 더 좋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것은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시장에 충격파가 올 수가 있어요. 약간의 조정을 주고 올라갈 수 있다. 왜? 시장에서는 이제까지 0.25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살짝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0.5%포인트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급등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축포를 먼저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는 왜 0.25%포인트 B컷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급등 이후에 조정 이후에 또 한번 눌림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살펴보시고 여러분 대응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폭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느냐 시나리오를 조금 나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시장이 가장 예상하고 있는 25bp 인하가 있죠. 이렇게 베이비컷으로 진행이 된다면 일시적으로는 이벤트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죠. 이 다음에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B컷으로 진행이 된다면 단기간으로는 환호하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까지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0.5bp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뭔가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항상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항상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서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살펴주고 있으십니다.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전문가님의 라이브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일단 이번 주에 도사리고 있는 변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온다면 무언가 또 충격파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뭐 생산자 물가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러니까 생산량 물가지수가 지난달에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0.9% 나왔거든요. 네.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조금은 그렇게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0.4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이다. 네. 그런데 의외로 고용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인하는 당연시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9월 달과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분명 우리 시장이 좋아질 거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 이후에 10월 달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고 하면 의외로 우리 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금리 인하가 이어지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다른데 JP모건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0.5%포인트 그리고 0.25%포인트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블랙록에서는 정확히 그 현재 그 흐름을 찝어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대신에 금리 인하가 12월 달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나은 유동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분명 우리 시장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그 파월의 어떤 그 고민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고민들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방송에서도 그 다음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가지표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가장 크게 지금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놓고 본다면 수요일 밤 9시 반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목요일 밤 9시 반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어떤 수치들로 나오는지 여러분이 꼭 두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아니면 부합하는 경우 낮게 나오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각각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도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예상과 항상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제가 세 가지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상치보다 약간 낮게 나온다고 하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앞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마 시장이 좀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근데 네. 약간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거 보면 그래도 0.3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0.4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약간 높게 나오더라도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고용노동 시장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약간 높게 나오더라도 분명히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10월 달에 발표되는 또 그 지표들, 우리도 또 그것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지표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란 이 부분이 더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약간이라도 좀 좋게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또 상황이 바꿔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저녁 9시부터 라이브 방송 말씀드린다고 했죠. 라이브 방송에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될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자료를 같이 띄워드리기는 했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도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통해서 실시간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 난 이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이 안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 그리고 변수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XRP부터 오늘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XRP 그래도 갑자기 또 오름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괜찮은 네. 흐름이 나타날까요? 우선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세 가지 선을 드렸습니다. 매매의 원칙에 대해서 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디서 네. 매수할지 어디서 매도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세 개 선을 오픈했습니다. 오. 제가 먹고 사는 세 개 선을 오픈했는데 아니, 그 전문가님의 밥줄 아니었나요? 네, 총 5개 선이니까 2개 선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선 3개 선을 오픈했고 3개 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타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픈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세 번째 선을 오픈했는데 그 세 번째 선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오. 매수 신호가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00%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승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분명히 거래량이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 그런 모습들이 한 번 정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수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찰병만 보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20에서 30% 정도 정찰병을 보내시고 매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선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진짜 매수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때는 여러분들 거기에 비중을 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 타점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모든 선을 다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밥줄인 세계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는 5가지의 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3가지의 선은 정보방 안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미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3가지 선을 놓고 봤을 때 이미 XRP 매수 신호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수 신호는 나왔는데 거래량은 늘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중 100%를 담기보다는 20에서 30% 정도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만 담아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차트 설정하는 방법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XRP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솔라나는 어떤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도 요즘에 좋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더리움에서 이제는 솔라나로 옮겨갔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에 뭐 기관이나 그 큰 손들이 솔라나를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7월 달에 매수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신호 나온 다음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 계속적으로 솔라나를 외쳤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방송 때 제가 이더리움 외친 적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도 600만 원 돌파한다고 말씀드리고 640만 원까지 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잠깐의 조정이 있는 다음에 분명히 10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솔라나가 계속적으로 제가 외치고 있었고 솔라나 지금 보면 이제 정고점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조정을 줄 때 약간의 조정만 주고 남들이 상승할 때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아주 강한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라나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정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단기간에 20, 30%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선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도 바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솔라나 안에서도 3가지 선을 통해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3가지 선이 도대체 뭘까 계속해서 궁금해지시겠죠. 여러분도 차트 설정하는 방법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라나의 흐름을 지켜봤을 때 지금 전고점 부근에 도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상방으로 더 많이 열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솔라나 지금 바로 담아볼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솔라나가 그래도 여태까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쉬어가는 구간이 결국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쉬어가고 올라간 다음에 쉬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계단식으로 올라간 애들이 진짜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올라갔었고 예전에 그 XRP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월 달, 12월 달 같은 데 보면 거의 1,600원, 2,400원만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애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솔라나가 그 중에 하나 있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히든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매매의 어떤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되는데 그 세 개의 선에서 분명히 매수 신호가 나왔다. 그 매수 신호가 나오면 분명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그 히든코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차트 안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건 계단식 패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도 계단식으로 나타난다면 굉장히 강하게 탄탄하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락도 계단식으로 나타날 때가 가장 무섭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 솔라나에게서는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눈여겨봄직하다라는 전문가님의 의견 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솔라나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전문가님께서 잠깐 힌트를 주셨죠. 히든코인 통해서 잠시 후에 또 전략 만나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도 히든코인을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이 히든코인이 방송 직후에 또 바로 오름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같이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이 조금 지난주부터는 뭐 어려웠다, 지지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안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났네요. 지난주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거래가 많이 일어났고 지금 약간의 조정세가 있습니다. 이 네. 조정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정이 한 5일 정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5일 정도 이어질 때 여러분들 서서히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히든코인 여러분 받아가시면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는 거래량들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조정을 완전히 마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히든코인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조정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런 조정 흐름을 이겨내는 힘을 가진 게 바로 지난주 히든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 확인을 해봤죠. 앞으로도 조금 괜찮다라는 전망을 내비쳐 주셨으니까 이 코인도 나도 지금이라도 받아가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나는 새로운 코인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셔야겠죠. 오늘의 히든코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코인인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은 시장의 오름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물 만난 고기들이 튀어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물 만난 고기 중에 하나가 될까요? 우선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 아래쪽에 거래량 3군데에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거래량들이 지금 나왔었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졌거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제와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올랐을지라도 전고점을 아직 뛰어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고점과 전전고점까지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심 가지시면 충분히 여러분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히든코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이 코인 지금 담아보기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미 어제부터 급등 시세가 조금 나타나기는 했다라는 아쉬운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까지 간다고 노려본다면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정확한 타점 그리고 확실한 코인 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식간에 기회를 안 주고 지나가 버리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 주에 히든코인이 지금 방송으로 만나보긴 했지만 타점이 이제는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또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새로운 코인들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공개해 주실 예정이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히든코인까지 한번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일단 이번 주에는 변수가 조금 남아있다 보니까 아직은 섣부르게 움직임을 가져가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목요일 이후에 뭔가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베스트일까요? 우선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CPI 지수나 PPI 지수 확인해야 되고 제가 분명히 목요일에 CPI 지수까지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아마도 D-Day는 9시 35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의 라이브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